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이제 4차 국가철도망 공청회가 있었는데 그 발표를 한 부분에 따른 제 생각을 좀 듣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댓글에 따른 그 영상을 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들은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만들어 줬으면 하는 영상들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거고요. 오늘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국가 철도망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국가 철도망을 보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시고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이제 4차 국가철도망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청회가 있었는데 이 철도 계획안은 이제 10년 동안의 개발 계획을 담은 계획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그 공청회는 이제 6월에 최종 그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국가 철도망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철도망이 어디에 이제 생기게 된다, 이런 그냥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 제가 이제 이 철도망 발표가 있음으로써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러한 철도망에 따른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시선으로 이런 개발 계획들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뉴시스라고 하는 언론에서 발표를 한 자료이고, 이제 그 머릿말, 기삿말의 제목을 보면은 김포 부천선이 웬 말이냐, 4차 철도망 계획안에 들끓는 민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사에서 다루는 것은 이제 GTX D 노선에 대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다루는데, 저는 GTX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GTX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이제 GTX ABC 노선의 개발 계획들이 이제 예타가 발표가 되고 확정이 된 부분들이 있으면서, 그러한 지역들, 그러니까 역세권 위주, 여기 될 곳, GTX가 정차할 그 역세권 인근의 아파트, 외곽지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제 채널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노선이 GTX D 노선이 이제 추가 계획 발표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6월에 발표를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번 공청회 내용에서는 이제 GTX D 노선이 발표가 됐는데 일부만 이제 개통을 할 거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면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 전체적인 이 개발 계획들이 있는데, GTX 노선만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려본다면, GTX 노선이 이제 하남 쪽에서 연결이 돼서 삼성 이제 강남권을 지나가지고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을 지나서 이렇게 김포 장기 쪽으로 이어지는 노선하고 이제 청라 쪽으로 가는 노선, 이 두 개의 노선들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김포하고 장기 쪽으로 갈 것이다, 또는 인천의 청라 쪽으로 갈 것이다, 두 개가 다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이 하남을 통해 가지고 강남권을 지나 가지고 연결되는 노선이 아니고, 이 노선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노선에서 연장되는 노선이 이제 개발 계획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GTX D 노선이 이제 반쪽짜리 노선이다 하는 그런 기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 노선 두 개가 이제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러한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계획일 뿐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축소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많은 민심을 아우르는 그런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두 개의 노선이 어쩌면 같이 연장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일부 했었는데, 이제 강남권을 연결되지는 않고 GTX D 노선이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 쪽에서 연결되는 것으로 돼서 지금 일부 반발이 많다고 합니다. 이쪽에 이제 그 인천 그 검단 신도시의 배후 수요 인구들이 많죠. 그리고 2단계나 3단계의 그 개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노선이 연결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확신은 어느 정도 확신은 있었지만은 이 강남권까지 연결되지 않고 일부 연장 노선이 됨으로써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선에 보면은 이제 신규 사업의 노선들, 이 빨간 부분들로 보여지는 것들이 이제 신규 노선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이러한 그 개발 계획 4차 국가 그 철도망에 대한 발표가 확정이 이제 6월 달에 있을 것으로 이제 예견이 되어 있었고, 이 발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이런 발표 자체가 있을 거라고 예상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이 아마 계셨을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좀 되짚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저를 얘기하자면 저는 제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6월에 이런 국가철도망 발표가 있을 거니까 빨리 6월이 왔으면 좋겠다. 이 확정된 노선들이 어디가 되고 이런 노선들이 어디가 됐는지 굉장히 궁금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예견되어 있는 노선들 중에 제가 이미 선점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노선들이 발표됨에 따라서 제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방향성이 어느 정도 상회하거나 다른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지역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발표가 있었을 때 첫 번째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내가 이러한 지역들에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신규 노선들이 이렇게 빨간 노선들이 있는데, 이러한 노선들에 내가 이미 내 집 마련을 해가지고 이러한 개발 계획들을 예측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빨리 이런 국토 철도망 계획들이 확정이 돼가지고 나의 주택 가격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또는 내가 내 집 마련한 곳 구축이라든가 청약이라든가 경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한 이 곳에 좀 주거 개선 역할 또는 교통망의 개선이 되어 가지고 좀 쾌적한 인프라 시설들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하시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집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조차 하질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 이러한 개발 계획이 있는지도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다각화적인 큰 거시적인 시야를 가지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호매실이나 봉담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 또는 여기 9호선 노선이 연장되는 뭐 남양주 일대에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 또 위례나 삼동에 이런 부분에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은 이런 개발 계획들이 이루어질 거란 것을 예측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미 이런 것들이 주변의 그 시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그 개발 계획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빨리 이렇게 확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아마 내심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번에 발표한 국가철도망 그 개발 계획에서는 그 뜬금포로 이렇게 개발 계획이 된 곳들도 있습니다. 일부는 있지만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곳들의 이런 개발 계획들이 확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이런 곳들에 선점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은 지금 향후에 이런 개발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가가 상승하고 주택 가격이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앞으로 이런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했던 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지금 이제 이러한 것들이 발표가 됐다는 거예요. 발표가 되면은 이게 10년 계획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지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이거 이제 개발 계획 발표했는데 이거 언제 뭐 삽이나 제대로 뜨겠냐. 정권 바뀔 수도 있고, 이게 뭐 10년 계획이면은 정권이 2번이 바뀔 수도 있고 3번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기에 내 집 마련하는 게 과연 올바른 생각이냐. 이거 내가 살기 전에 이거 탈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무주택자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무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하지만은 이런 개발 계획을 보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다른 투자를 일선에서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노선들이 추가가 되었네. 이 노선이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례와 삼동, 광주의 삼동 노선이 발표가 됐다. 그러면 이 개발 계획이 제대로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 축소
축소가 될 수도 있고 잘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개발 계획이 지금 발표가 됐다는 거예요. 공청회를 통해서. 그러면 여기에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다면 국가 철도망에 대한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다면 이쪽 지역의 지가가 오를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철도망이 확충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곳들의 철도망들이 확충되게 된다면 인프라가 개선이 되고 교통이 확장되고 개선이 되면 그 지역의 지가가 오르고 인프라가 그 사람이 모여들고 자본이나 인구 유입이 되게 돼 있고 그리고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고 이러한 철도망이 있는 곳에 주택을 짓게 되고 개발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개발 계획이 있는 곳에 토지를 사고 상가를 매입하고 또 지식산업센터에 그 매입을 하고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뭐 10년이 걸린다, 20년이 걸린다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역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발표가 된 지역들 중에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구간이 어딘가. 서울의 핵심적인 지역에서 청량리에서 왕십리로 이어진다? 뭐 홍대선에서 뭐 이어진다? 이런 핵심적인 지역은 이미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죠. 그리고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일부 그 인터넷 매체나 또는 언론 매체에서 보면은 이제 전문가라고 소위 하시는 분들의 인터뷰를 따면 앞으로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얘기를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강남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의도에 해야 됩니다. 용산에 해야 됩니다. 성동구에 해야 됩니다. 마용성에 해야 됩니다. 누가 모르냐는 거예요, 그거를. 마용성 좋은지 모르냐는 거예요. 이러한 핵심적인 지역은 이미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핵심적인 곳이 아닌 다른 지역의 투자 어느 곳에 해야 되느냐. 내 집 마련을 내가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정적인 투자 그리고 잃지 않는 투자 워런 버핏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곳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느냐. 이 핵심지역이 들어갈 수는 없다면 그 외곽 지역에 개발이 되는 지역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런 지역들을 선점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겁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광주 같은 경우에도 내 집 마련을 하고 외곽지이고 이 광주 같은 경우에는 곽강을 받는 저평가 구간이에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누구나가 이 광주를 관심 갖는 지역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판교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이 판교에서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의 분양 물량들을 제가 소개하면서 실거주 여건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쁜 선택이 아니다. 그리고 3억대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봉담이나 이런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용인이라든가 오산이라든가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저렴한 부분의 아파트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이런 호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지역의 가격이 다이나믹하게 드라마틱하게 상승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가격을 하락하는데 방어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강남권에 들어오면 좋아요. 서울권에 들어오면 좋지만은 지금 많이 오른 이런 가격 때문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현재 이렇게 개발이 된 이런 개발 계획들의 발표가 있었죠. 이 국가철도망에 발표된 이런 지역들을 보시면서 외곽 지역에서 신규 사업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저평가가 된 지역들이 어딘지 보시고 이런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선점해서 내 집 마련하게 된다면 이제 추후에 이런 개발 계획들이 착공이 되고 개발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가겠죠. 지하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 시간에 만들어진 그 사업체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딜레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런 개발 계획들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개발 계획들이 있는 곳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개발 계획이 있는 곳에 주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개발 계획이 10년이 걸린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축소가 되거나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전체적인 그 공청회를 통해서 국가 철도망의 개발 계획이기 때문에 일부는 개발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곳에 내가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에 내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지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 아파트, 이 주택을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홀딩 시킨다는 겁니다. 홀딩. 멈춰 놓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개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고 가격이 떨어지고 이 가격의 그 지표 가격들이 불안정한다 하더라도 내가 개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파트를 내가 살면서 홀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가격은 우상향한다는 겁니다.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이런 개발 계획들을 있는 사람들이,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개발 계획이 있으니까는 일부는 팔고 손바뀜을 해가지고 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은 내가 투자 여력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주택들을 가지고 홀딩하면서 계속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발 계획이 이루어지면, 그리고 착공이 되고, 그리고 완공이 되게 된다면 이러한 개발 계획에 따라서 주택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원론적으로 1주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내가 주택을 이 개발 계획이 아닌 곳에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택의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들에 관심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 내가 청약을 통해서 수십 대 1의 경쟁을 통해서 가진 아파트, 또는 내가 구축을 매입했거나 경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내가 살고 있는 본질적인 삶의 가치에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통이나 인프라가 확충돼야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가 없으면 초등학교가 생기면 좋고, 중학교가 없으면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리적인 생각을 누구나가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계획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네이버 카페라든가 또는 커뮤니티 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카카오톡 단톡이라든가 이러한 채팅방에 들어감으로써 여기에서 개발 계획들이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습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을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여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쪽 지역이 더 좋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A 지역인데 상대적으로 B라고 하는 지역이 훨씬 더 입지가 좋구나. 그러면 나는 나중에 이 A라고 하는 지역이 비과세 여건 2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거를 팔고 더 입지가 좋은 곳으로 옮겨가야 되겠구나. 아이가 있으면은 여기는 초등학교가 없고 초품화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 상승력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는 초품화인 아파트를 가야 되겠구나. 역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한계점이 있지만은 다음에는 저기에 이렇게 국가철도망 사업에 의해서 개발 계획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향후에는 이런 개발 계획들이 있는 지역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독자분이 이제 국가철도망에 대한 이 개발 계획에 좀 다루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개발 계획이 된다, 이쪽이 개발 계획이 된다, 이런 것들은 아주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이 개발 계획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 중에 내가 눈여겨봐야 되는 지역이 어디냐, 그리고 내가 이 지역들 중에 이제 그물망을 펼쳐놓을 지역이 어디가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무주택자분들이라면 이러한 지역들 중에 분양하는 아파트 물량들 또는 구축의 아파트 물량들, 그런 물량들을 눈여겨보시고 그런 지역들을 선점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신다면은 이런 개발 계획들이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자산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지역들 중에 GTX D노선 같은 경우에 지금 ABC 노선도 지금 완공이 안 돼 있는데 이 G노선, D노선 언제 완공되겠어? 착공이나 하겠어?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쪽 GTX D노선에 지금 개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분양할 물량들이 어디가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물량들이 다소 비싸다 하더라도 내가 조금 이러한 미래의 개발 계획을 가지고 가게 된다면 내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를 했던 모든 방법들, 모든 방향들은 이렇게 개발 계획이 있는 곳에 선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 지하철역이 이제 개발이 착공이 되고 개발 계획이 되고 완공이 되면서 지가의 상승이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잃지 않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국가 철도망 계획을 보시면서 절대로 흘려보지 마시고 이런 것들 잘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이런 영상을 찍었었죠. 제가 보면은 이런 지도가 있다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의 이 정밀 지도를 통해서 제가
지도들을 통해 가지고 이 지도에 제가 이런 국가 철도망이나 지하철 역세권의 노선들을 체크를 하면서 어느 지역이 어떻게 변동을 하고 이 지역의 집가 상승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체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을 때 실거래가 가격이 어떻게 변동이 되고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노선들, 지하철 지도를 이제 사가지고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을 어떤 노선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개발 계획이 될 거냐 하는 노선들을 이제 제가 영상으로 다른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 지도책을 샀다고 해요. 그래서 품절이 됐다고 합니다. 품절이 됐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제가 뭐 이 지도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저 역시도 이렇게 제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새롭게 제 자산의 부를 늘릴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실행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사를 통해 가지고 국가철도망에 여기가 좋네요, 여기가 됐네요, 여기가 이 지역이 좋네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자세, 여러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무리 부동산에 대한 부알못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이제 이 발표에 따라서 6월에 이제 확정이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는 그런 전략들, 그리고 이런 체계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계획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를 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제 22일 오전에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수립 연구 공청회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간의 철도에 대한 방향과 사업 개시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공청회가 됐고 6월에 이제 최종 확정안이 발표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 계획들, 뭐 도시기본 계획이라든가 뭐 국계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려우니까 보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 계획들이 나오면 알려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만 봐도 여러분들께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내 집 마련을 함으로써 저가의 내 집 마련을 통해서 향후에 어떻게 보면은 자산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아직도 많다고 보여집니다. 기회는 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내가 보느냐, 보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그 내 집 마련, 그리고 부동산 재테크의 방향, 그리고 자산의 규모는 틀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